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군합동 시장개척단 이 도비 사업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파견 이제 국외에 가서 이제 구축 비용 지원 및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디 국가들로 많이 가시나요? 워낙 EU 사업은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서 12, 100% 7천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왔고요. 12개 기업을 모시고 다녀왔고요. 한 140여 상담 건수를 그 정도 했고 세 개사가 바로 MOU도 체결하고 4억 원의 그 샘플 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다녀온 이후로도 계속 컨택을 해서 이제 이게 좀 더 사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도에서 그 도비를 처음으로 책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 금액은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0일은 좀 줄은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기업 수요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대상지를 선택해서 또 거기에 맞는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예산 관련돼서요. 76페이지 보시면 노트북을 구입을 하시는데 혹시 이거 지금 신규 구입이신가요? 추가 구입이신가요? 이거는 신규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우리 산업진흥원이 지금 작년에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출발할 때 노트북 저기는 없으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구입하는 이유가 필요해서 당연히 이제 여기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산업진흥원에 노트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현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이외의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 노트북 필요성이 좀 인식돼서 2개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10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비인데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근데 이제 뭐 빈집 3호 정비 철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완료하면 올라가나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0인데 왜 0인지 좀 설명 먼저 좀. 2022년도에 2월된 사업비가 있었고요.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또 빈집 정비 그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2월된 사업비로 다 소진을 시켰고 올해 사업비로는 내년으로 2월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잠시만 이거 추가 질의 좀 해도 네, 예, 될까요? 예. 빈집 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를 내년으로 이제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도비 10이에요. 이제 10이가 이제 2억이 넘어요. 그 3대 7의 이제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평택시에 이 빈집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그 조사가 돼 있어서 어떤 그 빈집에 대한 어떤 그 범죄 사고나 안전 사고로 인한 빈집들이 그 조사를 해서 된 걸로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21년도 8월 달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수립을 했을 때 총 빈집이 154호입니다. 21년도인데 지금 3년도면은 그동안에 그 빈집들이 뭐 철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했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실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거를 계속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철거 비용이나 보수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빈집들 정말로 범죄나 뭐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빈집을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빈집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이게 목적이 이제 일한 사업이 그러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한 지금은 빈집이 실태가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그 총 망라해서 그 저희들은 그 빈집 정비라는 것은 도시지역 내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포함해서 거기만 전체를 조사해서 그 계획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것도 주인하고 협력을 해야지만이 할 수가 예, 있는 거기에 대해서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빈집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빈집이 요거 정비를 하겠다. 그러고 요거를 얼마 예산을 이게 10%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 하고 공문을 다 개인한테 다 통보합니다. 네. 근데 개인한테 통보를 하지만 통보도 하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그 매체나 이런 데도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개인들이 그 빈집을 정비를 했을 때 나대지로 났을 때 거기에 따른 그 나대지의 그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 빈집을 정비를 안 하려고 지금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뭐 예산을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수는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지제동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입구에 보면 이제 빈집이 지금 한 본의원이 오고 가면서 볼 때는 굉장히 흉악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그거를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좀 그 주인과 협의를 해서 거기를 정비를 해서 좀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공유 공간을 쓰려고 하다 보니 이 지금 말씀하신 건 주인이 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을의 흉물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없다고 한다면 파악이 돼서 우리가 보는 거 시비가 뭐 2억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시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서 예산 편성을 2억을 넘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더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러고 이제 그 빈집을 철거를 했을 때 공공용으로 활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좀 틀립니다. 일반 이게 그 보수는 단순 철거는 호당 2천만 원 정도인데요. 철거 공공으로 활용한다 하면 1,000만 원을 더 업해서 3천만 원을 좀 주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주인이 그렇게 이제 안 한다는 것을 예, 이제 그렇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2억이 넘게 예, 예. 시비를 여기에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주인하고 타협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니 자부담도 있으니 하겠다라는 어떤 동의를 얻었을 때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세운다라고 한다면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아, 드리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호수가 154호가 있어서 뭐 당해년도에 물론 뭐 적게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많게 신청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 어떤 호수에 따라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걸 알겠습니다.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09페이지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그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디스크 용량 증설에 지금 5천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나라장터로 통해서 지금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제품명하고 이거 지금 나와 있나요 혹시? 그거는 별도로 보고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미래 첨단 미래 도시 전략국이 우리 이제 2023년도 1월에 이제 국이 다시 신설됐죠.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을 맡으시고 우리 또 철도 도시재생하고 스마트 도시과죠. 그리고 철도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제 그 전에 했던 사업들하고 중복이 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을 살펴보니까 541억 6,696만 원이네요. 우리 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보면 감소됐어요. 77억 정도, 77억 377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뭐 요즘 뭐 경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그 어려우니까 이렇게 감소됐는데 미래 앞으로 여기 전략국 같은 데는 어때요? 예, 지금 이런 사업들이 여기도 연계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77억 정도 이제 감소가 된 거는 맞고요. 그게 네. 이제 사업별로 이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도시 재생 쪽에 사업이 많은데 이제 신장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이나 뭐 신평, 안정, 서정, 셋들 이런 것들 보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그쪽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삭감이 된 거고 예. 또 새롭게 이제 증설된 것들도 있습니다. 뭐 복합문화 광장 같은 경우는 뭐 한 60억 더 세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시 조성 사업도 네, 이제 진행된 그렇죠. 부분이 네. 있어서 이런 저런 거 감안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최대한 그래도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도시 스마트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계 사업이라 이게 계속 사업들이 이제 늘어지거든요. 늘어지는데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 도시 활성화 하는데 또 큰 저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그 미래 전략 사업 추진해가지고 이거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요구액은 6,164만 원인데 이게 근로자 국장 비서 그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 보수가 2,764만 5천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그 비서관이 원래 정규직 공무원도 썼던 게 아닌가요? 이게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기관제를 쓰고 계시나요?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여직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궁금해서. 예. 네. 지금 그 국장님실에 이제 비서진이 이제 공무직이나 이제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예. 그 미래도시 전략국은 이제 한시국이고 그다음에 한시국이다. 또 국장님실이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쪽은 한 분이 두 분 국장님의 이제 네.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네. 저희는 또 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시죠. 그러면 이거 국이 또 이제 저기 없어지면 같이 함께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예, 채용하실 그렇습니다. 거다. 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뭐 다른 질문은 중복 질문이라 제가 이제 피하고요. 그 37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이라고 도비 한 게 2,4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업 대상을 보니까 10인 이상 아이들 돌봄 공동체 선정에 이제 한개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한개소가 이게 몇 년도에 된 거예요? 2022년도에 선정된 거예요? 네, 22년도에 선정이 돼 네. 21년도에 선정 여기 보니까 예, 22년도에 선정이 돼서요. 예. 이제 내년도에 이제 3년 차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원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이거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원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지원이 없어지는 네, 건가요? 이쪽에서는 이제 지원이 어렵고요. 이제 예. 보조금 지원 원칙이 대부분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립하는 시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한 3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 조성도 했고 현재 예. 운영 실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복지 쪽에서 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이제 지원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그 뭐 무한 돌봄이다, 뭐 아이들 돌봄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돌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사업들이 막 공동주택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이래요. 그러는데 물론 많이 생기면 좋은데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이제 이래서 또 이런 사업도 또 있길래 이거는 무한정 또 계속 지원 사업인가 했더니 또 이제 그 한시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이게 어제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보건소 사업에서도. 그런데 그 우리 그 이게 같이 안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 거기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99억이 산정이 99억 중에서 47억 7,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그 어떤 사업의 종류를 이제 이렇게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쪽 뒤에 그 추진 현황 산출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용역비가 이게 지금 2억 5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토지 매입 자산 물품 뭐 이렇게 해서 45억 2,900만 원인데 여기에 그 45억 주고 토지를 매입하셨죠.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가지 그 중개 수수료가 있어요. 중개 수수료가 여기에 지금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게 중개 수수료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그 이게 토지 건물 가액이 저희가 이제 그 한 45억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그 토지 부동산을 이제 거래할 때 수수료 예. 그 시중 가격을 저희가 이제 잡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저기 뭐야 건물을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해서 치는 매입하는 거죠? 겁니다. 매입해서 네네.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입 부분만 이제 예산 세웠고 이제 후년도에 25년도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이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기본보다 우리가 그 뭐 10억 이상 뭐 미만되고 그러면 0.2%나 많아야 0.3%인데 이게 따지고 봤을 때 이게 2천만 원이라는 중개 수수료는 좀 과다한 예상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원래 뭐 상가나 주택 할 때는 그 임대료에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 계산해서 공인 중개 수수료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예. 이제 실제 지급할 때는 그 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다 정확히 따져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살펴봐 주세요. (93페이지) 우리 그 그린 재생령 우리 신장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이거가 이제 우리 그 산업건설에서 있다가 이제 여기 우리 미래전략국으로 왔는데 이게 도시재생 그게 2019년도에 우리가 그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 금액이 그때 187억인가라고 한 건데 이거 176억이에요? 여기 일반 회계 176억 2,600만 원이 이제 총 사업비가 예, 예, 예. 우리 그 공모 선정된 비용인 것 같은데. 전체가 176억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17개 세부 사업이 있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저기 신장 지역이 지금
예? 저희들이 예. 지금 공사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지역을 철거하고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데 예. 단위 사업별로 가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게 휩싸여서 보이지 않을 뿐인지 사실은 그 건물이나 이런 건 다 짓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구 하는 소리가 뭐 저기 그 수제 의료 뭐 코어 워킹 페이스 무슨 다문화 뭐 저기 계층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센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했는데요. 여기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거기 그 리모델링비가 3억이 올 예산 그 3억 5,500 중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60평방미터면 한 약 20평 정도의 사무실을 이제 중축하는 건가요, 여기가? 당초에는 거기가 2층형이었습니다. 예. 2층이었는데 예. 주민들이 그 2층은 회의실이나 이런 거 공간이 너무 적다. 예. 그래서 한 층을 더 증축을 해달라 그래서 예. 한 층 올리는 비용이 3억 더 이번에 추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뭐 저기 11억에서 14억 14억으로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3억이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계상이 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그 5,500만 원은 이자예요? 이자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거는 기금을 저희들이 그 공모했을 때 네, 허그 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비용이 해마다 돈을 내는데요. 내년 사업비가 5,500만, 내년 그 기금 그 이자가 5,500입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는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자 그거는- 상환율이 올랐나요? 그거는 그 월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월수가 좀 적었고요. 네.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12개월로 따지니까 해마다 5,500씩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야 책정했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마무리는 뭐 예산도 지금 뭐 현실적으로 좀 뭐해서 이런 데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서 사업이 지연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형성해서 1년을 지내실 건지 현재까지는 네. 이거 감된 거는 없고요.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예산이 적어진다면 네. 연도수는 늘어날 뿐이지 전체적인 비용은 감도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진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수제 코워킹 센터하고 커뮤니티 센터 예, 그것만 지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을 거의 확보를 해서 네, 네. 내년 2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지속적으로 지금 2019년이면 벌써 뭐 5년 정도가 앞으로 이제 이게 소요가 됐어도 그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시 재생이라는 게 원래 확 부시고 다시 건물 신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기대 심리에 빨리 충족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1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전선화 이제 작업인데 이게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하수도에서 했던 일인데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조사 탐사 및 그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물론 좀 뭐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제공도 하고 안전 사고 및 안전 재난을 위한 시설물을 정보화하고자 연계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지하 시설물이 그 예전에 설치돼 있지만 예. 그 전선 그 그렇지. DB 구축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어디냐면 서정 지산 신장동 쪽안으로 해서 예. 총 연장이 한 86.4km 정도 됩니다. 네, 네. 그거를 요번에 그 조사를 해서 네. DB 구축에 전산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산하고 이럴 때 무슨 상하수도 같이 협력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스마트과에서만 그냥 계속 저기 개인적 우리가 이제 과에서만 진행하시는 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상하수도하고 협력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상하수도하고도 협력도 하고요. 예. 그러고 그거를 DB 구축을 하면 네. 오픈을 시켜서 상하수도 사업소에도 활용하게 예, 예. 그렇게 다 연락 체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구도심권이 보면 여기 지금 서정동, 지산동, 신장동 일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그런 쪽들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구도심에서 다시 같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같이 공간 조성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철도 유유부지 활용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억이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지역의 용역 어디 지역이죠? 여기 철도 유유부지 공간 활용 지역에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철도 유유부지는 저희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정도가 몇 개 지역이나 되죠? 지금 조사된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조사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철도 유유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예. 관리를 하고 있는 철도 시설 공단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요. 그래서 네. 주 시설은 체육 시설이나 공원이나 뭐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철도과에서 그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활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지가 전무하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계획을 세우려면 무조건 1억 용역비를 세울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에는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상을 하는 시점이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시점이 예. 돼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몇 개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알기가 편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기 철도 부지 땅을 사실 저희 시가 지금까지 조사를 그렇죠.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중앙동이라는 데는 이제 그 서정리 여기 갈평육교 제한 이쪽에 이제 철도 유유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금 체육시설과 그 주민 쉼터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주민 참여 예산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서 모르고 있는 거를 동해서 이렇게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차후에 그 계획서가 혹시 있고 네, 그러시다면 좀 내역서를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39페이지 평택역 복합 문화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진행 상황이 올해 요구액이 65억 정도를 총 사업비 808억 중에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그 시민 휴식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한다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이제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지금 65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한 800억, 총 사업비가 그렇죠. 한 800억 예. 소요가 됩니다. 근데 예산 확보가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종료를 이제 준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양쪽에 아케이트가 있었죠. 네, 네. 아케이트는 다 어떻게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이주 어떤 방편 같은 거 다 마련됐나요? 그 아케이트는 다 철거 완료된 거고요. 그 예. 이주 보상 문제 네, 때문에 다 민원이 제기됐었죠. 종료됐습니다. 네.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거기 집장촌 거기하고도 연계가 된 좀 된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택 1구역은 저희 올해 7월 말에 구역 지정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저 경관심이 통과됐다고 프랜카드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저희들이. 예. 그래서 여기 이 사업도 함께 평택역 그 복합문화광장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집장촌이 아직도 지금 가보면 좀 있는 거 남아 있는 그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에서 이주 방법이라든가 그분들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대책, 사후 관리 이런 거를 좀 마련하는데 어떻게 좀 준비되셨나요? 그게? 그거는 이제 저 시에서는 인허가고요. 네. 사업 시행자는 민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세움터나 이런데 그거와 연계해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이 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68%의 그 인원으로 동의, 32%가 반대 그 주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우러서 갈 수 있는 사업 방법을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35페이지 평택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310억인데 올해 예산이 뭐 이제 3억 5천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짜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로 우리가 구축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SRT라든가 1호 국철, 전철 지금 SRT 이어서 이제 우리가 KTX가 지금 수원발이 서정리까지 기존 철도로 왔다가 서정리역에서 지제역까지 4.7km 왕복 뭐 이제 10km 정도 약 이거를 사업을 구축하는데 이게 지금 수원발 KTX 개통이 제대로 이게 2025년도 하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는 저희가 이제 이게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지금 총 사업비 여기 310억은. 그러면 예, 지제역은 별도의 이제 복합 환승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한 7천억 정도로 이제 소요가 될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민자하고 저희가 이제 믹싱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게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비인가 보네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용역비하고요. 예. 지금 지제역 앞에 보면 예. 그 지제 세교지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저희가 토지 확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 토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주차장을 조성을 지금 좀 해서 예. 이제 거기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성해줄 조성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그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저 추진 현황에도 보면 그쪽에 이제 동축 환승센터 매매 계약 체결만 지금 된 상태죠. 이게 조합에서 시행사에다가 넘겼었잖아요. 넘겼는데 평택시에서 다시 환원시켜서 지금 평택시에 있는데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서측이 137만 평 도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면 양쪽 환승센터가 좀 브릿지로 연결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그거는 뭐 그대로 동서를 연계하는 계획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동측은 지제세교 지구하고 지금 이제 공탁금을 걸어놨습니다. 150억인가 걸었죠? 네네네. 예. 근데 지제세교가 지금 뭐 환지 계획도 취소된 상태고, 예.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서 저희가 이제 이전 해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서측은 지금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저기 개발 계획에 저희가 환승센터 부지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확보를 해서 동서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할 겁니다.
글쎄 지금 문제가 그 동측의 환승부지 뭐 공탁 걸어놓은 금액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지제역이 굉장히 우리 그 평택의 미래를 저기 공약할 수 있는 허브형 그 우리 그 환승센터인데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지금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는 난립돼 있고 주민들은 불편해 호소하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진짜 그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나기를 하려면 우리 그 미래 첨단국에서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평택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통 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또 평택을 찾는 분들이 다 지제역, SRT 앞으로 이제 KTX까지 아니면 앞으로 차오, DTX, A 노선, C 노선 놓을 건데 이러기 이전에 이거부터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식 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